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후에나 빛을 본 제멜바이스의 발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이 된 손씻기가 되겠죠. 그러나 손씻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간 사나이를 아십니까? 바로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박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바로 이분이고요. 이그나츠 필립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헝가리 태생이고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1818년에 태어나서 1865년 향년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자, 제멜바이스 박사의 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18년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을 합니다. 향신료 등 식재료 사업가인 유복한 가정에서 10남매 중 5째로 태어납니다. 부모는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은 페스트 대학에서 법률을 수학을 합니다. 성격은 고집스럽고 외골수적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탐구심이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1840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인 대학에서 의학과를 졸업합니다. 아마 유학을 떠나면서 법학에서 의학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어서 1843년에는 의학 박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4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병원의 의사로 취업을 합니다. 바로 산부인과 치프 레지던트로 배정이 돼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20%대의 산모 사망의 원인을 밝혔음에도 의료계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의 주요 사망 요인인 산용열이 의사의 손씻기 미시행임을 밝혀냅니다만 의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제명되게 되고요. 또 헝가리로 낙향하여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배경에는 당시 의료계의 무지 그리고 그릇된 관행들이 있었고요. 또 팽배했던 권위주의가 의료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멜바이스는 고집, 외골수적 고집,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는 불통으로 맞선 그는 최종적으로는 정신병원에 감금돼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19세기까지 병원은 거의 죽음의 집이라고 불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800년대의 유럽의 병원은 거의 환자 수용 시설의 개념이 높았다고 해요.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병원의 기능도 전염병이나 사회적 난병, 중병 등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병을 얻는 사례가 빈발을 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택에서의 치료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환경은 소변과 토사물, 여러 가지 체액류, 또한 수술의 부산물 등이 서로 뒤섞여서 그야말로 악취로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또한 손 씻기 자체도 안 하고요. 수술 도구조차도 세척을 하지 않던 환경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한 의사들은 환자를 수술하다가 그 손으로 다른 환자를 또 수술하거나 하는 사례가 다반사였고요. 아예 사체를 부검하다가 그 손으로 수술실로 올라와서 다시 수술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는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현장에서 부검하던 관례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의 피와 고름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의 위생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병원은 위생이나 감염, 세균 등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전무했다고 해요. 병원이나 의사의 청결, 위생 상태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완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는 1880년대 파스테르가 탄저병균을 발견하면서 세균과 감염의 공포를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병원 여건 속에서 제멜바이스는 다발하는 환자의 사망 요인을 찾기 위해 매진합니다. 그리고 매달린 끝에 치명적인 단서를 찾아내죠. 바로 산부인과 병동에서 생긴 일입니다. 후세는 제멜바이스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요, 당시에 비엔나 병원의 산부인과는 1병동, 2병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산모의 사망률의 차이에 대해서 제멜바이스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병동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출산을 도왔음에도 사망률이 10%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2병동은 의학적 지식이 적은 조산사들이 출산을 도왔다고 하는데도 3% 전후의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망의 원인은 산욕열이라는 병명으로 격렬한 발작, 그리고 맥박이 분당 160회를 상회하는 정도, 그리고 배가 찢어지는 듯한 복통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요. 제멜바에서는 일병동의 의대생들이 사체를 부검한 후 그 손으로 바로 분만실로 들어와 분만 유도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멜바에서는 사체 부검이나 해부한 후에 의사의 손에 악취가 난다는 점에 착안을 합니다. 그리고 손세척을 권유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사망률 저하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여기에 동료 의사가 조산 수술 과정 중 메스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산욕열과 같은 증상으로 알타가 3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확신하게 되죠. 바로 감염, 의사의 손에 대한 문제, 이런 점들입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거듭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와 소독에는 염소화 석회가 잘 듣는다는 점도 발견하고 세척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일부는 손 씻기가 좀 퍼져나가서 산모 사망률이 1%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스트리아 의료계는 이 외골수에 괴팍한 비주류 의사 제멜바이스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제멜바이스 또한 본인이 유럽 변두리인 헝가리 출신에 대한 서름, 자격지심, 또 고집불통의 성격하고 겹쳐서 의료계와 대립하게 됩니다. 제멜바이스는 결국은 면밀한 관찰과 연구를 해낸 끝에 소독되지 않은 의사의 손에 시체 입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손세척 확산을 집요하게 밀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세균이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병원에서의 해고와 의학계에서의 제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시의 의료계는 제멜바에서의 연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멜바에서 연구 결과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망 원인이 의사의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니 결국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 의료계는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낙후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질병은 오염된 공기로 전염된다는 미야지마설, 또 체내에는 4개의 기본 체액이 있는데 그것들이 불균형하면 초래된다, 이런 설, 또는 땅 우주 대기의 영향이다 라는 애매모호한 얘기들. 아울러 산용열은 전염성 병원체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라는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어쨌든 의료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제멜바에스는 강력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손을 씻지 않는 의사는 암살자, 살인자다라는 공격을 하게 돼요. 이 또한 한두 명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체 의료계를 적대시하면서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공개서한을 요구하는 등의 정면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병원 전체 위생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거보다 사망의 요인의 직접적일 수도 있겠죠. 의사 이퀄 살인자다 라는 등식화로 거센 반발을 야기하게 되죠. 아울러 1849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정치적 문제까지 겹쳐 병원에서 해고가 되게 되죠. 아울러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제명되게 되는 불운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가게 되죠. 헝가리에 돌아간 이후에도 10여 년간 추가 연구를 계속 해냅니다. 논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1861년 최종적으로 무균 예방법이라는 집대성한 논문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산용열의 원인, 그리고 산용열의 개념, 그리고 예방법까지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고평가를 받게 되죠. 어쨌든 그의 낮은 사회성, 서툰 소통 능력, 외골수적 성격, 강박, 이런 것 등과 겹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멜바이스의 발견은 의학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임에도 설득력과 소통의 부재로 결국 그는 말년을 우울증과 화병, 최종적으로는 1865년 정신병원에 감금돼서 2주 만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시대를 앞서간 기인 제멜바이스가 남긴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의 연구 성과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사망률 20% 수준의 산용열의 퇴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의학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평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산모들의 사망률을 낮추면서 어머니들의 구세주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들은 19세기 유럽의 산모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산용열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1846년 빈병원에서의 산용열 사망자가 700명이었다고 하면은요, 모든 병원, 유럽에, 그리고 100년 동안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100만 명도 추정이 가능한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1969년 제멜바이스 대학이 탄생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과대학이 창립 200주년을 맞아 개명을 하게 되죠. 오스트리아에도 제멜바이스 이름을 딴 병원들이 있고요. 또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제멜바이스 박물관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오스트리아가 제멜바이스의 업적을 인정을 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멜바이스 리플렉스 또는 제멜바이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제멜바이스의 반동, 제멜바이스 효과라는 명칭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바로 아무리 온당하고 타당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 지식이더라도 기존의 사회 규범이나 믿음 또는 패러다임에 격하게 반하는 것은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점들로 인해서 20여 년에 달하는 그의 사투는 당시로서는 인정되지 못했고요. 사후 20년 또는 30년 지나서야 인정이 되게 되는 결과를 낳지요. 그의 분투는 결국 인명을 많이 구하고 또 미생물학이나 감염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손 씻기, 마스크 등의 감염병 예방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죠. 또한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시대 손 씻기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제멜바이스의 업적을 기리는 구글의 초기 화면이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멜바이스의 발견을 살펴보면서 이런 점들을 느껴봤습니다. 먼저 사안을 바라보는 의문의 시각 그리고 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죠. 동시대 모든 의사들이 무심코 흘리고 있었던 사안을 제멜바이스는 관찰하고 재해석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에 있어서 기록과 통계,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해왔죠. 제멜바이스 시대는 19세기 전후 수학이나 통계적 기법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이러한 통계적 기법을 의학에도 접목을 시키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임상의학의 발전으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요함과 집착은 연구에 크나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에서는 설득의 악재로도 작용이 되었죠. 이 얘기는 타협을 모르는 그의 자세는 연구의 속도 그리고 성과의 정확성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전문가 집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제멜바이스의 리플렉스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도 되었습니다. 결국 가까운 동료들로부터도 반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손 씻기를 단념한 때도 있었다고 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사가 살인자 뭐 이런 얘기가 돌다가 보니 결국 반목하게 되었고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울러 본인은 기행을 계속하고 또 화병 등으로 인해서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정신병원 입소도 부인과 친한 지인에 이끌려 갔다고 해요. 친한 지인은 다른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제멜바이스를 이끌고 갔다고 해요. 눈치를 챈 제멜바이스가 탈출을 기도하다가 보안 요원들한테 잡혀서 문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손에 상처를 입고 2주 만에 사망을 했다는 비극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자, 제멜바이스의 발견은 분명히 위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부인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마저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선명한 의학적, 과학적 업적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학의 발전, 또 감염이론의 발전, 감염병 예방의 원칙, 이런 부분들의 제멜바이스의 발견은 매우 중요했던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멜바이스가 가졌던 문제의식, 그리고 관찰, 또 기록하고 통계하는 것, 비교 분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